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희입니다. 1편에 이어서 두 번째 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는 인사, 악수, 명함 수술했다면 이번 시간엔 그 다음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퀴즈 한번 해볼게요. OX 문제인데요. 순서대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상석이다. 네, 상석. 네, 어떤 게 어른 자리냐, 높은 사람의 자리냐라는 건데요. 자, 자동차를 탈 때는 상사가 먼저 탄다. 그리고 상사가 직접 운전할 때 옆좌석에 나란히 앉는다. 네, OX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익숙한데 신입직원분들이나 인턴분들은 또 헷갈려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턴 교육할 때나 신입직원 교육할 때 또는 대학생인데 밖에 외부에 실습을 나갈 때 꼭 교육대에 넣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OX는 XOO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상석이 아닙니다. 들어봐도 아닌 것 같죠? 네, 출입문에서 가장 먼 곳이 상석이죠. 출입문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동이 잦은 곳에서는 상석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두 번째, 자동차를 탈 때는 상사가 먼저 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사가 직접 운전할 때는 옆좌석에 나란히 앉습니다. 상세한 거는 뒤편에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입문에서 가장 먼 자리가 보통 상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저기 지금 회의실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기 보시면 창문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입문이 보이시고 여기에 스크린이 보이실 거예요. 회의실은 보통 요즘에는 스크린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강당 안에 강의장 안에도 이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의장도 보통 앞에 출입문, 뒤 출입문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번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왜 우리 드라마 보면 회장님들, 사장님들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에 회의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상석 교육은 드라마에서 보통 하시면 돼요. 거의 다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여기고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 2번, 3번은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네, 2번, 3번은 네, 2번이 오른쪽, 상석 기준으로 오른쪽이 2번. 네, 우리 옛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좌의정, 우의정 아시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맞은편이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차례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에서 가장 먼 자리가 보통 상석이고요. 뭐가 있어서 경치와 전망이 보이죠? 뭐가 있어요? 경치와 전망이 보이죠? 네, 바로 창문이 있어서 경치와 전망이 잘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 3번이 헷갈린다 하신다면 3번은 지금 창문을 등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 상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토랑일 경우에 웨이터가 뭐를 빼주죠?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회장님들 딱 오시면 웨이터분들이 이렇게 뭐 빼주잖아요. 네, 의자를 빼주는 곳이 상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상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를 탈 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운전자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 운전자는 우리 회사 내부에 내지는 병원 내부에 직급이랑 상관없이 외부에 운전자가 있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1번은 어디일까요? 이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확실하게 알자고요. 자, 운전자가 있고 1번은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러로 뒤쪽에 사선에 사람이 잘 보이는 자리가 1번 자리예요. 왜 드라마 보면 회장님들, 사장님들이 대부분 저기 앉아 있어요. 미러로 잘 보이니까 운전수가 사장님과 회장님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리가 바로 1번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퀴즈가 있어요. 3번, 4번이 있거든요. 이게 3번일까요? 이게 3번일까요? 이게 4번일까요? 이게 4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입니다. 네. 이상하다?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일 것 같죠? 왜 저 자리가 되게 불편한 자리인데 3번이라고 하시죠?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이 목을 받치는 받침대도 없고 4번 자리는 혼자 앉을 수 있어서 되게 편하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상석의 의미로 잠깐 보자면 4번은 혹시 드라마 보면 누가 제일 많이 앉는 자리예요?
비서들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 중에 4번 자리는 비서 자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먼저 4번이 요 자리가 4번이 되는 건데, 근데 사회생활 하시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병원장님이랑 차를 같이 탈 일은 없겠습니다만 나보다 높은 선임 사수분들, 선배분들과 만약에 이런 차를 같이 타시게 된다면 3번 분이랑 4번 분이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보통 4번 분이 혹시 3번 자리 불편하신데 저희 앞에 앉으시겠어요? 요 자리가 편한데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라고 멘트를 합니다. 이게 예의예요. 그래서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아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3번, 4번이 대화를 하죠. 4번이 3번 분에게 혹시 그 자리 불편하신데 이쪽에 앉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입니다. 이 말 안 하고 듭쓱? 이거 4번 하고 앉으시는 거는 눈치 없는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치 없는 실습생, 눈치 없는 인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가 운전자가 있는 경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에 한 분이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진짜 회사를 다녔을 때 실제로 상무님 운전하시고 우리 박 대리님과 신입 직원과 저와 같은 강사 한 명이 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상황이랑 저는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럴 때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 대리님이 여기 앉으셨어요. 그리고 신입 직원이 이 가운데 앉았어요. 근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인도고 이쪽이 도로변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를 입었을 경우가 있어요. 바지를 입으면 괜찮습니다만 근데 안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스커트가 입으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아시죠? 그럴 때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스커트를 입었을 때는 바깥쪽에 앉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남자분의 배려가 아니라 여자분들이 바지를 입고 있는 분도 있고 스커트를 입은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지를 입으신 분이 안쪽에 들어가기보다는 혹시 바깥쪽에 있다기보다는 바지를 입으신 분이 스커트 입은 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 양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직급 차이가 없어요. 순서 차이보다는 누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덜 불편하고 더 불편하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석은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혼났던 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호칭인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상사와 성과 직위가 다음에 올 때는 김 과장님, 이 부장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명을 모르면 과장님, 부장님 하시면 되고요. 직책이나 직급이 없는 사람은 밑에 C를 붙이시면 되는데 요즘엔 님을 많이 붙여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김태희 씨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김태희님, 태희님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요즘엔 직급 파괴가 많아가지고 뒤에 님자를 붙이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님자를 붙이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뭐 땡땡 대학 병원에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때도 땡땡님이라고 붙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호칭을 좀 퀴즈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제가 너무 중요하고 실수가 많은 부분이어서 따로 퀴즈로 준비했는데요. 다음 중 바른 표현은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까요? 평사원이 차장에게 보고하는 중에 과장과 관련된 보고를 하는 경우에 입니다. 즉 뭐냐면 나와 상대방 사이에 직급이 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 상대방과 그 사이에 직급이 끼신 분을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과장이 그렇게 했습니다가 맞을까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가 맞을까요? 전 이거 실제로 겪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이 화면을 보신 분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답이 나눠지더라고요. 경험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선생님 1번 아닌가요? 전 1번을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군대 내에서 많이 쓰는 화법들은 과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압존법을 지키는 화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압존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압존법을 썼다가 안 쓰는 경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벌써 2008년에 이걸 알고 있었고 실제로 쓰고 있었는데 이 압존법이 폐지된 걸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 실제로 지금도 교수님들 중에도 또는 병원장님들 중에도 때는 높은 직급을 갖고 계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압존법은 뭐냐면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고 청자보다는 낮을 때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를 말해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되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를 안 가는 경우가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이게 2번이 편하기는 하세요. 군대를 가시는 분들은, 즉 여자 남자 상관없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번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2번을 쓰고 있고요. 실제로도 지금 이게 신입직원 교육이나 인턴 교육이나 실습생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보완이 되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교육할 때만 해도 되게 도리도리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긴 합니다. 때로는 예전에는 정말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쓰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호칭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사회생활 하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저희 상무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저희 팀장님이, 이 팀장님이 부재중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 부재중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욕을 하실 정도로 진짜 많이 불쾌할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상무님이 틀리신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다 대놓고 상무님이 틀리셨습니다 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나중에 직급이 높아지고 경험이 많아졌을 때 실수하면 밑에 직원분들이나 후배분들이나 이 밑에 계신 분들이, 사원분들이 우리 상사분은 저것도 모르시네? 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꼭 알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메일 사용법인데요. 실제로 요즘에 많이들 요청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실습이든 인턴이든 또는 내지는 대학교에서도 이메일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사용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학생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나오는 것들은 다 샘플,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핵심만 간단히 합니다. 핵심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사전 준비 자료 전달의 건 아니면 그룹 세미나 확정의 건 이렇게 해서 나눠져요. 이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한데 아마 학생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자면 예시입니다. 땡땡땡 제휴 관련 문의건 내는 신입사원 교육 안내의 건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은 길게 쓰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희입니다. 라는 제목은 쓰지 않습니다. 네, 많이 쓰시죠? 근데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목은 핵심만 간단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타이틀 옆에 말머리를 달아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샘플입니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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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보이시죠? 그리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긴급. 긴급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건 진짜 중요, 긴급, 요청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맞게끔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 이메일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본문 내용은 간단하게 구성하는데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한데 같이 함께 예시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인사, 업무 내용, 끝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인사, 안녕하세요. 어느 팀의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의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HRD의 안녕하세요. 팝의 김태희입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가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드림. 감사합니다. 누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드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인사, 업무 내용, 끝인사 이렇게 3단 구성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실수가 많으시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거나 지금 저는 기록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는 되게 중요한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간단히 구성하는데 잠깐 예시입니다. 이것도 예시입니다. 제가 실제로 받고 보내는 것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내용 들어가고 소중한 인연에 고맙습니다. 김태희 드림. 제가 쓰는 문구들이에요. 이분과는 제가 왕래가 굉장히 많은 분이기 때문에 차장님 성함은 안 넣었어요. 왜냐면 바로바로 체크를 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차장님. 그리고 마지막 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고정 멘트예요. 소중한 인연에 고맙습니다. 김태희 드림은 저는 늘 제 맺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여기서 소중한 인연에 고맙습니다가 궁금하시다면 다른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왜 저렇게 말을 했는지.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서명 입력인데요. 요거는 메일 환경에 가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메일을 이렇게 주고 받다가 보면은 실제로 서명이 고정적으로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일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서 서명란에 본인 걸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체 정리입니다. 자, 첫인사, 자, 업무 내용, 그 다음 끝인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이게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도 교수님께 레포트를 제출할 때, 교수님께 메일을 보낼 때, 내지는 어디에 지원을 할 때, 또 인턴 나갈 때, 실습 나갈 때 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으실 거고, 더 나아가서 실제 실입 직원이 되어서도 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메일이 정말 보편화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되게 당황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모르나 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메일은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궁금한 사항입니다. 수신자와 참조자와 수문 참조와 첨부 파일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신자는 뭐냐면 진짜 내 메일을 받는 사람,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 근데 참조자가 있어요. 이거는 수신자랑 달라요. 수신자는 진짜의 메일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당사자가 되는 건데, 참조자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지는 그 사이에 관련이 있는 협업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신자와 참조자는 다르고요. 수문 참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안 보여요. 보시면은 다른 수신자에게 정보를 밝히지 않고 공유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좀 뭔가 비밀리에 몰래 약간은 그냥 다른 사람 모르게 수문 참조를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오탈자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조도 참조자, 수문 참조, 수신자를 구분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구분이 있어요. 배상, 올림, 드림이 있어요. 가령 김태희 배상, 김태희 올림, 김태희 드림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데요. 저는 보통 드림을 많이 써요. 그래서 배상도 올림도 좋은 말이긴 하는데 저는 드림을 쓸 때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많이 쓸 수 있는 멘트여서 저는 드림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멘트를 쓰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모티콘은 공식적인 이메일은 사용을 자제합니다. 요즘은 되게 많죠? 저는 심지어 처음 뵙는 분한테도 이제 의뢰해 주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에게도 눈웃음 표시를 받아요. 많이 받아요. 그렇게 보내야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시나 봐요. 저는 그럴 때도 같이 표현을 해주긴 합니다만 저는 최대한 이모티콘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20대 분들, 10대 분들, 30대 초반 분들은 이모티콘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게 공식적인 이메일에서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한 통화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이메일로 하지 말자. 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은 이메일은 아무래도 확인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는 전화로 해결하시는 게 좋고요. 가령 이메일을 보냈을 때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라고 문자로 한번 안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땐 항상 이렇게 멘트를 해요. 혹시 메일 보내시고 저한테 메시지 한번 주세요. 문자 한번 주세요 라고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단을 너무 짧게 또는 행간을 자주 나누어서 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너무 길게, 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A4 사용지보다 더 메일이 가로로 길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읽는데 시한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가로로 쓰지 마시고 좀 행간을 자주 나누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제가 좀 전에 그 이메일 예시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거 보시면 가로로 너무 긴 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메일 쓸 때 칸이 가로를 이 정도라면 반 정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반 정도까지만. 반 3분의 2는 정말 안 넘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메일 길이 칸 안에서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살짝 넘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아무 때나 이메일을 보내는 건 신뢰가 될 수 있다.
이거 별표 5개예요, 여러분. 네. 시간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메일이 알림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새벽 2시, 12시, 1시에 보내는 건 또 실례가 될 수가 있어서 이메일 보내는 시간도 좀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절할 내용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거절할 내용들이 문자로 보내거나 전화로 해야 될 내용이라면 굳이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문서들, 보안이 필요한 것들은 PDF 파일로 변환해서 보내실 수가 있고요. 수신인을 너무 많이 첨부하는, 설정하는 것도 받아보시는 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시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메일을 활용하지 않고 요즘에는 메신저를 통해서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카카땡을 많이 쓰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쓰지만 보편적으로 카카땡을 많이 쓰는데 회사 내에서도 자체 메신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턴이나 실습을 나갈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 병원들도 분명히 자체적인 메신저가 구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체적인 메신저를 쓸 때도 예의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모티콘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무나 이모티콘을 남발하는 것도 좀 예의가 없게 신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개인 공간이지만 그래도 개인 공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때로는 요즘에는 상사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이모티콘을 친근감이 느껴지려고 더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제가 아시는 교수님도 이모티콘을 정말 나이가 많으시지만 많이 보내시긴 하시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친근감의 표시긴 한데 요거를 그렇게 알아도 그래도 아랫사람은, 이제 후배분은 좀 어린 사람은 이왕이면 조금 조절하셔서 예의를 지키면서 보내시는 걸 좀 제안을 저는 해드립니다. 이 참 조절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내실 때 요즘에 이메일 사용하지 않고 파일을 카카땡이나 이런 SNS를 활용해서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럴 때는 보안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그럴 때도 보내실 때 이런 멘트를 자주 쓰시죠. 그거 카카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거 카카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땐 아무래도 이게 보안이 부분이나 다운받는 저장하는 기간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메일 사용, 중요한 거는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출퇴근 태도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고충 아닌 고충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는 안 되나?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연차가 되고 회사 생활,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요즘 어리신 분들은, 신입 직원들은, 신입 실습생들은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무 개시 10분 전에 책상에 앉는다. 여러분, 근무 개시 10분 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실습생이나 인턴을 가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최소 20분 전에는 그래도 도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임박해서 막 1분 전에 간단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는 되게 급박해 보이잖아요. 긴장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탈의실을 활용을 하게 되고 옷도 갈아입게 되잖아요. 깨끗한 옷으로. 그럴 때는 유니폼을 입을 때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거 시간까지 포함하셔서 병원에 출근하시거나 실습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정리 정돈도 근무 개시에 다 깨끗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앉을 때 끽끽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의자가 물론 바퀴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회의실을 이용하거나 어떤 바퀴가 없는 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함을 유지할 경우에는 조용히 의자를 끄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별표 5개입니다. 퇴근 준비를 미리 슬그머니 하지 않는다. 교대 근무를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슬그머니 할 수는 없기는 한데요. 우리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내가 맡은 업무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퇴근 준비를 슬그머니 하지 않는다. 미리미리 하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책상이 혹시 만약에 있으시다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거고요. 먼저 가야 될 경우에 있으면 몰래 먼저 가지 마시고 인사를 반드시 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각과 조퇴에 관련된 건데요.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물론 조퇴는 상황에 따라 가능하긴 합니다만 지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1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진짜 딱 한 번 기차 연착 그것까지 생각해서 나가는데도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저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지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 라고 한다면 지각 시 도중에 반드시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30분 정도, 1시간 정도, 40분 정도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셔야 하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늦게 되는지도 이왕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지 뭐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전화 안 오니까 나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전화나 고객 내방에 대해서 동료에게 사전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혹시 만약에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전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중요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지각하는 그 시간만큼 빨리 처리를 위해서는 동료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했을 때는 몰래 앉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라는 멘트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퇴를 할 경우에는 사유를 보고하고 허가를 받으셔야지 아프다고 해서 또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급박하다고 해서 뛰쳐나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근무 중의 태도인데요. 쉬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근무를 하시다가 보면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휴식 시간이 사실은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엄연하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사무실에서 화장, 메이크업을 하거나 손톱을 깎거나 아니면 귀를 후비리든 이렇게 개인 위생과 관련된 일들은 조금 안 하시는 거를 저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톱 깎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안 들리는데요? 저 혼자 있는데요? 뭐 귀 후비리는 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약간 얼굴을 수정하는 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사회생활은 조금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거든요. 약간 예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위생이 중요한 곳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톱을 깎거나 귀를 후비는 메이크업을 수정하는 일들이 어떠한 내 사무적인 공간 안에서 업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급하다면 화장실에서 처리하시거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처리하시고 근무를 하시는 것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딘가 공간을 들어갈 때는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간다기보다는 노크를 충분하게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 만약에 고객과 내지는 환자분들과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선생님들이 얘기 중이시다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좀 실례합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양해 멘트를 구하고 중간에 끼어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팔짱은 안 끼시겠죠? 네, 혹시나 너무 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으실까 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석 시에는 꼭 멘트, 어디 비우겠다라는 멘트를 하신 다음에 이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4가지를 한번 지어봤는데 요거는 기록하셔서 꼭 습관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영상을 보고 있지만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저랑 읽으실래요? 네, 제가 포인트 첫 번째라고 하시면은 우리 주황색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핑크색에 있는 거, 네, 요건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네, 첫 번째 뭐라고요? 시작! 윗사람이 부르면 즉시 대답한다. 네,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누구님, 네, 간호사님, 네, 누구님, 네, 업무과 과장님 이렇게 해서 네, 바로 해서 즉시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는 체가 아니에요. 대답이 아니에요. 눈으로만 말똥말똥 보지 마시고 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눈으로만 멀뚱멀뚱 안 돼요. 아셨죠? 우리 왜 학교에서 있을 때도 교수님 부를 때 김태희 씨, 김태희님, 태희야 라고 부르실 때 이렇게 눈으로 멀뚱멀뚱 아는 체 하지 맙시다. 네, 교수님 이라고 합시다. 그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확실하게 듣고 메모한다. 메모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실습을 나가시고 인턴을 나가시게 되면 온통 헷갈리는 거 천지일 거예요. 되게 낯설 거예요. 물론 큰일을 시키지도 않아요. 되게 간단한 일들을 시키겠죠? 그럴 때 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거지만 메모를 하셔서 꼭 다음번에 다시 묻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으셔야 돼요. 네, 시작! 모르는 것은 그 자리에서 질문한다.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네.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럼 모르면 이해 안 됐으면 물어봤어야지 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진짜 그런 말이 듣게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심직원 교육을 할 때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대요. 아니에요. 안 물어보고 지나가서 실수하시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헷갈리면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복창하여 확인한다.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2시까지 원무과에 뭐 접수처 제안하라는 거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에게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환자분에게 연락하라는 거 맞나요? 기타 등등 하셨던 말씀은 꼭 복창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객분 이름들이나 어떤 병원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병원 실습 나갈 때마다 병원 분위기에 따라서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여러 번 확인하시고 복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시 내린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보고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고는 알기 쉽고 간단하게 보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중간 보고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일을 이틀이나 3일, 일주일 정도 시키셨다고 하신다면 꼭 중간 보고를 하셔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안내를 해주시고요. 왜 이런 거 있죠. 얘기를 했는데 가령 학교에서도요. 교수님 시켰는데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운을 빠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눈 안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는 기본적으로 중간에 일이 틀어지거나 생각보다 길어지거나 해내지 못할 때, 그럴 때 중간 보고가 필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방객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방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혹시나 누가 만약에 나를 길 가다가 자꾸 물어본다면 내지는 어떤 안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님이 오면 즉시 일어나서 웃는 얼굴로 맞이한다. 그리고 손님의 이름을 복창해서 확인한 다음에 용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하실 때 우리가 보통 앞서서 가게 되긴 하는데요. 손바닥으로 전체를 지시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이왕이면 상대방의 눈을 꼭 마주치셔서 지시 방향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보다 한두 발자국 더 앞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환자분들이 어딘가를 안내해 달라고 한다면 환자분들보다 1, 2보 앞서서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계단, 회전문 여러 장소가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마다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가령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먼저 타고 나중에 내리는 게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었냐면 스커트를 입는 경우 때문에 이왕이면 스커트를 입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따라가게 되면 되게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니 앞뒤로 가는 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회전문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먼저, 고객분이 먼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동문인 경우에는 내가 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내하는 내가 먼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문했을 때 안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소개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요. 잠깐 볼게요. 헷갈리니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린 사람을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소개해드리는 거고 개인을 그룹에게 소개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만약에 소개 이외에 내가 어딘가를 방문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방문 전에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방문 용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몇 시에 방문할 건지 그리고 퇴근 시간이나 아침 식사 시간 이럴 때는 피해서 방문하시길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약속이죠. 사전 약속을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시간 안내한 것보다 10분 전, 20분 전에 도착해서 좀 전화를 제가 도착했다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한 서류와 명함을 준비하시고 용모 복장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편, 2편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더 전에 인턴이나 실습을 할 때, 내지 신입 직원이 되었을 때, 아니면 교내에서 교수님을 만나 뵐 때,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매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매너와 에티켓 기억나시죠? 네, 좋다 나쁘다는 매너, 에티켓은 한다 안 한다잖아요. 인사를 하지만 어떻게, 악수를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고, 이왕이면은 상석, 그 다음에 소개, 호칭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실수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